안녕하세요. 탈모를 탈출하는 시간 MC 강나영입니다. 남자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8알은 바로 헤어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성들에게 이 헤어 스타일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남성형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어떤 건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세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남성형 탈모 정확히 뭔가요? 예, 남자들한테서 흔히 생기는 탈모죠. 다른 병이나 뭐 신체 질환과 연관없이 우리 이렇게 M자 앞부분이 파이거나 가운데 쪽 정수리가 파여 보이는 흔히 얘기하는 대머리를 남성형 탈모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성형 탈모가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간이 안 좋아서 혹은 몸에 열이 많아서. 저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열이 많아서 네. 한의원에서 항상 탈모 치료하는데 보면 네, 여기 맞습니다. 열이 많이 모여서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탈모가 있는 분들이 정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간염이나 간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머리인 분들이 많을까요? 혹은 몸에 어떤 열성 질환, 열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 정말 탈모인 분들한테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머리가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신체가 부실하거나 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역시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조금 이런 얘기들은 약간 비과학적인 얘기인 것 같고, 남성형 탈모, 대머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모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모근의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머리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머리털을 감싸고 있는 어떤 지방층들, 그리고 우리 바깥에 우리 신체 환경이라든가 외부 환경 요소들이 있겠죠. 모발 자체의 원인이 있고요. 모발 주위 지방층이라든가 그런 영양층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발에 작용하는 성호르몬이나 우리 몸의 신체의 노화, 혹은 면역계통의 문제, 어떤 신경의 문제, 혹은 생체 시계, 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탈모나 모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요소, 혹은 어떤 호르몬과 관계되는 요소, 선천적으로 모발이 가늘고 얇은 두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탈모가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음주나 흡연, 과식, 편식, 다이어트, 모발이나 두피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인들은 사실 탈모가 있는 분들이나 탈모가 없는 분들이나 다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머리털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우리 몸 자체의 공격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탈모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우리 모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탈모가 있다 해서 간이 안 좋아서, 열이 많아서, 혹은 어디가 뭐 부실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탈모의 중요한 원인으로 유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제 탈모가 있는 경우에 자식이 탈모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탈모의 유전 패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탈모가 있다 해서 자녀가 꼭 탈모가 있으란 법 없고요. 혹은 부모님이 머리털이 많다고 해서 자녀 역시 머리털이 많으란 법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가족력의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탈모가 있다고 해서 미리부터 좌절할 필요 전혀 없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 아들이 탈모가 있는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쳐다보는데요. 사실은 탈모의 유전은 이 아버지를 통한 유전보다도요, 그 목의 X크로모솜을 통한 어머니 쪽을 통한 유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가 탈모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탈모에 대해서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호르몬 역시 탈모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 환관들이 있죠. 환관들은 거세를 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몸 안에. 그래서 이 환관들은요, 예전에 대머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환관들은. 자, 그러면 이런 환관들에게 성호르몬을,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면 무조건 남성형 탈모가 생길까요? 그렇죠. 생겨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인데 이 남성 호르몬 자체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이 다른 어떤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특이한 호르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DHT라는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 호르몬이 들어간다 해도 이렇게 중간에 변환 과정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탈모가 되지 않고요. 또 재밌는 게 탈모가 있다 해서 이런 DHT라든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무조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런 DHT라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민감한가입니다. 탈모가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남성 호르몬의 양이나 DHT의 양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 모발이 이 DHT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점점 가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네. 탈모가 있으신 분들의 그 모발 쪽에는, 모근 쪽에는 DHT가 많은 건가요? 그렇죠. 탈모가 있는 분들의 모발 쪽에는 DHT라는 호르몬이 있고 또 그 DHT라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모발에 우리 수용체가 있습니다.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 탈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탈모가 있는 분들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 호르몬의 양이 많다기보다도 물론 호르몬의 양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또 많은 탈모가 있는 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과 그런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어떤 거 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탈모가 좋아질까요? 혹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까요? 샴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빗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에 대한탈모치료학회에서 탈모인들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게 가족력이라고 하는 그 우리 부모님들 중에 탈모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탈모의 빈도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른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은 탈모 치료에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게 나왔어요. 제일 관계가 높은 게 바로 음주와 흡연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보다도 음주 흡연, 특히 음주 흡연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으라면 흡연이 탈모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검은콩이나 무슨 뭐 녹차를 사서 드신다거나 그것보다도 우선 금연금주를 먼저 실천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남성형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